안녕하세요. 이우혁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오늘은 이렇게 말하라 세 번째 시간이죠. 세치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네, 한 16가지를 오늘부터 좀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말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네,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데 상대방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전화선이 끊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죠. 또박또박 말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상대방이 궁금한 게 없게 말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궁금한 게 없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질문이 많다.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신다면은, 그거는 이제 관심이 많다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제가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게,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 꼭 필요한 말만 골라서 요약해서 상대방한테 마치 직사포를 쏘듯이 어떤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쏴라, 발사하라, 이런 뜻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어제 뭐 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거, 제가 궁금해하는 걸 여러분이 말씀을 안 하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예요와 아니요를 명확히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좀 명확히 말하자는 거죠. 마치 신호등처럼. 그리고 발음 같은 것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화날 때 안 마셔. 그럼 밑에 화날 때 안 마셔 똑같잖아요. 상대방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위에 화날 때 안 마셔라는 것은 뭐 밝을 때 안 마셔 이렇게 말을 바꿔준다든가, 또 화날 때 안 마셔라는 것은 손을 한번 써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났을 때는 안 마셔라든가, 이렇게 함으로 상대방에게 그 뜻을 질문하지 않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한번 공부했었죠. correct, 명확하게 말하라, 그다음에 쉽게 말하라, simple, 간결하게 말하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부부가 누워 있는데 악문 꿨냐고, 나 물 좀, 이렇게 얘기했더니 시금치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물 달라고 그랬는데 시금치를 가져온 겁니다. 왜 그렇죠?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이죠. 목이 마른데 나 물 좀, 이렇게 말했더라면 아마 물을 가져왔겠죠. 이건 다소 좀 억지가 있는 표현 같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게 해주는 재료죠. 명확하게 발음도 목소리 크기도 명확하게, 뜻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걸 위해서는 약간의 제스처라든지 앞에 어떤 설명 같은 말들을 덧붙여 준다면 좋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지금 목이 많이 마르다, 뭐 이런 것도, 그러면서 나 물 좀 갖다 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말을 하라는 거죠. 참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개의 문을 이렇게 통과할 때 첫 번째가 is true, 참말을 해라, 진실한 말을 해라, 진짜를 이야기하라. 진짜를 얘기한다는 것은요, 있는 거 없는 걸 명확히 따지는 것도 진짜이지만 사실은 왜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축소하지 말라는 것이고, 확대하지 말라는 거, 그대로 전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잘 되질 않습니다. 참 어렵죠. 그죠? 자기 의견대로 왜곡하고 싶고요, 축소하고 확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문이나 이런 데 이제 기사 난 거 보면 굉장히 왜곡하고 축소하고 확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없는 걸 얘기하죠. 없는 걸 말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날조라고 얘기합니다. 날조. 없는 거를 만들어서 냅니다. 신문에 실리는 내용 중, 또 방송에 실리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적지 않은 내용들이 날조 또는 왜곡, 축소, 확대, 신문사의 사정이나 기자의 입장에서 편하고 좋은 쪽으로 합니다. 또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떤 판결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기소를 하는 검찰,
판사 이런 분들도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우리 사회에 생겨나고 있죠. 무슨 이야기인데요. 룸살롱에서 키우던 앵무새 사왔더니 룸이 바뀌었네 하고 이렇게 보고 누나를 보더니 아가씨도 바뀌었네. 엄마 보더니 마담도 바뀌었네. 아버지가 이제 퇴근해서 돌아오니까 단골은 그대로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이 앵무새가 굉장히 참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155편 시편을 꼭 읽어보고 오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날 지난주에 155편 읽어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읽으신 분 손 드세요 했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다는 거죠. 네, 시편의 155편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좀 오래된 통계죠.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조사에 따라 하루에 200번 정도 거짓말 한답니다. 200번이면 8분에 1번 정도 거짓말 한다는 건데요. 8분.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어떤 거짓말이 좀 들어가 있을까 한번 반성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거짓말 상대는 아내, 부모, 애인, 상사 이렇게 서열이 되어 있어요. 순서가. 근데 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자기가 소통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한테 또 거짓말도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참 거짓말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류 최초의 가짜 뉴스가 선악과 먹어도 된다고 뱀이 전한 그 거짓말,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만이 이렇게 숨기고 속이고 기만하고 위조하고 왜곡하고 축소하고 또 날조하고 사기치고 발뺌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그러나 눈처럼 녹는다. 결국 탄로가 난다는 뜻이죠. 저도 이제 며칠 전에 보니까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요. 이걸 열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소비자 뭐 소비자 고발원인가 뭐 소비자 센터인가 거기서 이제 왔어요. 뭔가 이상해서 한번 인터넷 들어가 찾아봤더니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저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그런 보이스피싱 비슷한 일종의 그런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른 지워버렸는데, 정말 이 거짓말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꽤 됐죠. 코로나 초기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어디 다녀왔느냐 했는데, 거짓말하다 보니까 또 그걸 막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20차례 정도를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파됐는데 7차 감염까지 그때 이게 연결됐거든요. 확진자가 60명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60명이 확진이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감염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짓말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말. 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부터 약 15년 전에 연말에 나왔던 자료 같은데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나는 한 번도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 없다. 이게 7위에 이렇게 올라간 거짓말을 망언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재미로 한 이야기 같은데 굉장히 흥미를 끕니다. 좀 슬픈 이야기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에 가만히 있으라. 회사 아이들이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러다 다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이 가만히 있으라.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안내방송 듣질 않아요.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방송이 나와도 믿질 않아요. 막 문 열고 나오고. 전원구조했다는 이 가짜뉴스, 거짓말 때문에. 저도 그날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아침에 이 소식을 듣고 다 일어나서 묵념까지 올렸어요. 다 기도했습니다. 전원이 구조되기를. 참 슬픈 소식이 있었어요.
거짓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친절하게 말하는 건데요. 말에는 온도가 있고 거리가 있잖아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곡사포, 직사포가 아니라 좀 이렇게 곡사포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말해야 된다. 네, 나는 친절하다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친절하지 않게 받아들일 경우가 있죠. 말에도 색깔이 있답니다. 꽃처럼 온도와 거리도 있고요.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반말 같은 것도 서로 싸울 때 이제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다 해소한다고 그럴까요? 쏟아 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하게 이제 이런 표현을 배설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설. 배설 입으로 하는 게 아닌데 배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이제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커피숍에서 어이 커피 한잔 하면 10,000원.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면 6,000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부탁드릴게요 하면 2,000원을 받는답니다. 물론 프랑스어로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어느 커피 회사가 잠시 동안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시킬 때도 우리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상당히 상대방을 비하하면서 말하는, 불쾌하게 말하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반미고잘이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을 보면 인사를 하는 거죠. 이게 친절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 뭔가 조금 잘못했을 때 상대방한테 얼른 사과하고 반성하는, 미안합니다. 그리고 뭔가 신세를 질 때 고맙습니다. 상대방이 뭘 잘했을 때 잘했습니다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이런 네 마디. 첫 자를 따서 저는 반미고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사람이 이 반미고잘만 입에 달고 다녀도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친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걸 한번 입에 달고 다녀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서로 이렇게 손까지 움직여 가면서 손짓, 표정 다 동원해서 인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감하는 말을 하라. 저는 페이스북 같은 걸 하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리면 웬만하면 그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제가 공감한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좋아요를 눌러줄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상대방이 도저히 그 좋아요를 눌러줄 수 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많죠. 자, 공감이라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하트가 있는데 상대방 가슴에 있는 감정과 나의 감정이 서로 만나는 거죠.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공통으로 느낀다. 이것이 하트, 사랑을 의미하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서로 만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